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28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보합권의 마감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후에 있었습니다. 그 정규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던 그런 이제 그 메가캡 소위 말하는 그 기술 성장주 주식들이 이 페이스북이 시간 외에 급등을 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간 외에서 상승을 하면서 선물 지수도 상승 쪽으로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이제 우리 시장에 이어졌죠.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지만 서로 결과는 엇갈린 길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그런 분위기 때문에 0.6%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해서 잠깐 어제보다 좀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순간적으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전환을 하면서 상승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면서 조금씩 그 지수 상승폭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순매도를 초반에 보이던 그 기관들도 오후 들면서 이제 주로 연기금, 금융 투자가 아니라 연기금 위주로 해서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오후에 장이 끝나가는 무렵에서 그 매도 강도를 조금씩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들은 이제 초반에 좀 매수 쪽에 있다가 지수가 올라오니까 오후 이제 2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순매도 쪽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96억을 순매도했고요. 그 매도가 굉장히 줄었죠. 예, 그리고 기관은 1939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659억을 순매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667.49포인트, 어제보다 1.08% 상승하면서 일단 그 추가적인 하락을 일단은 막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작은 플러스 출발 한 0.5포인트 가까이, 5% 가까이 플러스 출발을 했지만, 이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그 매도 물량을 늘려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수를 코스피처럼 플러스 쪽으로 돌리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이제 개인들은 그동안에 그 지수가 하락되니까 코스닥에서 좀 비교적 강한 매수를 보였고, 기관들은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매도를 하루 종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법 그 순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2,519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37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067억 정도 순매수했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코스닥 지수는 892.22포인트, 어제보다 0.44%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그 특징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좀 많은데, 그 제가 뭐 새롭게 런칭하는 그 성공 노후 투자 스쿨에 대해서 그 신청 방법 이런 거를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오늘도 제가 그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달아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성공 노후 투자 스쿨의 텔레그램을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텔레그램이 메신저니까 우선 앱에서 텔레그램을 까셔야 되고, 그리고 성공 노후 투자 스쿨에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그 대화방에 초대를 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서, 요거를 제가 그 담당자들한테 그 영상을 좀 이해하시기 쉽게 그 좀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혹시 몰라서 텔레그램 앱 가는 거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회가 되면 주말에 그냥 편한 시간에 보시게 그 간단한 영상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럼 100만 개미는 이제 안 하냐 뭐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개미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가총액 대표주라든지 시장에 대한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거를 이제 한번 여쭤봤죠. 여러분 생각 어떠냐.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냥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은 뭐 이거 아직 주가가 빠지니까 뭐 화가 나서 그러시겠죠. 그거 다 아는 얘기 뭐로 하냐. 3시 반 지나면 다 나오는데, 예, 결론만 얘기해라. 근데 결론만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면 얘기가 이게 우리가 좀 뭐 이런 거죠. 주가가 이게 빠지면 빠질수록 이게 상황 같은 거를 좀 들어놓으셔야지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답만 원한다.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내일 뭐 사십시오. 뭐 이러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만 듣고 싶으시면 그냥 끝에만 보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보시고 100만 개미를 보지 마시든지 뭐 그렇게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러니까 범 내려온다 해서 똑같은 종목을 얘기했는데도 운용상의 차이 때문에 뭐 그거 갖고 수익 보신 분도 있는데 난 다 물렸는데 뭐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100만 개미 진정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저는 뭐 구독자 수 연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그 시장의 숨결을 전해드리려고 제가 노력하는 거니까 그런 오해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빠지면 여러분이나 저나 뭐 속상하죠. 속상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 그런 얘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 좀 보죠. 삼성전자는 오늘도 200원이나 뒷걸음질을 쳤어요. 근데 보니까 외국인이 2,436억, 오늘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도 289억 순매도를 하면서 더 했고, 개인만 2,620억을 샀어요. 이렇게 밀리는데, 진짜 개인들의 그 삼성전자 사랑은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500원이 좀 밀려서 끝났지만 외국인들은 29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318억을 순매도했는데 연기금은 오히려 233억을 샀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은 53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오늘 이제 1,000원 올라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조금 샀어요. 88억 정도 순매수. 기관은 118억 팔았고, 개인들은 260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인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신뢰는 상당히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281억을 순매수를 했네요. 개인들은 375억을 팔았고, 기관은 뭐 93억 정도 사는 수준에 끝쳤고, SDI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82억을 샀고, 기관도 10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84억을 팔았고, 뭐 그렇습니다. LG화학이 오늘 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건 뭐 두 가지 이유로 올랐는데, 오늘 39,000원이나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은 14억을 순매수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지 않았어요. 기관이 많이 샀어요. 기관이 611억을 샀습니다. 그 중에서 연기금이 293억을 순매수했고, 오히려 개인들은 617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많이 오른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외국인들이 36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오히려 38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들은 30억 정도 순매수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스코 같은 거는 이제 보는 시각이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상당히 이렇게 달라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이슈가 되는 섹터는 역시 이제 철강,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철강. 이게 왜 그러냐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CPTPP라고 불리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가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입하면 그 수혜를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철강입니다. 그래서 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이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1개 국가가 하는 이제 FTA예요. 근데 여기에 이달 중으로 우리가 이제 가입 신청서를 낸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가입했을 때의 기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철강 쪽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도시가스 관련주는 여러분 아시지만 어제 이제 뭐 러시아가 폴란드하고 불가리아에 가는 가스관을 잠겁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EU의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뭐 미국 이제 그 LNG 가스가 다시 이제 유럽으로 가고 지금 막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스 관련주. 어저께 이제 댓글에 보니까 이쪽 가스 이쪽에 30년 동안 종사하셨던 구독자분께서 그 내용을 상세히 적어 주셨어요. 그 저도 잘 몰랐던 건데, 그러니까 이 러시아 천연가스하고 이 에커 천연가스하고 그 열량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그게 좀 다른 거네요. 근데 뭐 어쨌든 변형해서 급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는데, 이건 이제 이거 녹화하기 직전에 보니까, 결국은 이제 5월 하순에 벗는다네요. 실외 마스크를. 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벗는다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 얼굴 이렇게 가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마스크 벗으니까 이제 그 화장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 화장품하고 색조 화장품. 근데 맞이는 색조 화장품 쪽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색조 화장품 수출액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번 달 들어서 늘었다 그래요. 수출액도 전년비 한 15% 정도.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 나라 저 나라 할 거 없이 이제 막 그 실외 마스크를 지금 벗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호황을 이제 기대해 갖고 그런 쪽들이 오랜만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입니다. 오늘 건설이 또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건설에 대해서 이게 정책적인 이런 거 원전과 함께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이제 해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길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예, 끝나면은 아마 이제 그 건설도 다시 오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건설, 왜냐하면 그 복구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우건설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2,213억. 이게 시장 전망치를 이제 상회했다. 뭐 이게 이제 불을 댕겼고, GS건설 같은 경우도 2분기 이후에는 주택 마진이 좀 회복될 거다. 지금은 사실 그 둔촌 그 아파트 문제도 있지만 사실 건설자가 좀 짓기가 깨름직하죠. 왜냐하면 자재값이 워낙 올라 있고 시멘트 값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다시 이제 정상화 리프라이싱이 되면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한다. 이제 이런 보도. 이게 이제 예타가 제외될 거다. 예비 타당성 검토가 제외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와서 그것도 이제 건설 쪽에 오늘 움직이는데 힘을 실어줬고, 우리가 이제 건설하면은 크게 이제 주택하고 SOC 이렇게 두 가지 나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주택은 뭐 이제 선거 공약에 있었던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SOC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약들이 또 나올 거예요. SOC에 관련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해외 수주 증가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냐면, 이제 이 석유 플랜트 이런 것도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화석연료 줄여야 된다 이러다가 이제 요새 유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다시 그리고 산유국이 재정이 이제 회복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수주할 수 있다. 뭐 등등 해갖고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런 그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이슈가 돌아가는데, 이번에 이제 건설까지 온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많이 오른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8.42%나 올랐어요. 오늘. 그래서 5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그 분기 매출이 11조 6천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창사 이래 최고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는 조금 감소했는데 직전 분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래서 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숨어 있는 거 하나는 니켈입니다. 그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니켈 관련돼서 오늘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도 그렇지만 4.32%나 이렇게 높게 오르는 이유도 여러분 아시죠? 그 포스코 홀딩스는 단순 철강으로 보기 이제는 힘들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르헨티나에
예, 그 호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그 LG화학하고 포스코홀딩스는 어떻게 보면 니켈 관련주로 분류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한 3개월 됐네요. 오랜만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다시 오늘 거래가 재개됐어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종가는 11만 2천 원에 끝났는데 오늘 고가가 13만 1,900원이고 저가는 10만 9,600원. 그러니까 위아래로 9% 이상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종가는 뭐 마이너스 7.4% 정도에서 끝냈는데,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뭐예요? 단타께나 한다는 분들은 다 오스템 임플란트로 한번 몰려간 거 아닌가. 거래대금은 한 3,470억 정도,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장 얘기 간단히 들으면, 일단 뉴욕 시장이 시간에서 소위 말하는 그 메가캡, 대형 기술 성장주들이 시간이지만 상승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진짜 다행스럽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뭐 마감할 때 제가 깨어 있었는데 보니까, 진짜 이게, 생각보다 장이 좀 어렵게 간다 그러는데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보잖아요. 야후 파이낸스도 그렇고 CNBC도 그렇고 보니까 막 그 시간에가 막 올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봐도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게 굉장히 그 간당간당하는 그 하방 지지선에 겨우 걸터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간에 좀 올라갔으니까 조금 불안정성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진짜 한숨 쉰 거죠.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밤에 이제 또 애플, 아마존 이거 실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분위기를 어떻게 시장이 끌고 갈 거냐가 결정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일단 시장이 오늘 밤에 애플, 아마존 이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영역에서의 반등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다음 달을 넘어가면서 여러분 뭐예요? 5월 초에 딱 기다리고 있는 게 연준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의 그 불안감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가는데, 이제 그나마 이제 거의 이제 실적에 마무리를 짓는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이, 오늘 밤에서 이 금주라도 조금,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으면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시장이, 이제, 회복, 단계로 들어가고 고생 끝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내 시장, 우리 시장 같은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던, 환율이 오늘 이제 또 다시 올라갔어요. 환율이 또 1272원 50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270원을 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국내 증시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나올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다. 이게 이제 참 쉽사리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컴백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는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게 환율이고 그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게 그게 이제 뭐 원자재나 에너지나 뭐 곡물 가격 이런 건데 이것들은 뭐 조금도 꺾이지를 않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좀 어려운 시장은 조금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도 이제 뭐 많은 경험했지만 이 기다림이 이렇게 길어지면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상황이 이러면 주식시장이 이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는 뭐 기다려야지 변수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마냥
마냥 그냥 시간아 가라 이러고 기다린다 이러면 이거는 진짜 의미 없는, 그 기다림이 끝나도 우리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럼 이 기다림이 끝나면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다림을 끝내려면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돼야 되고 그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전개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한번 시장을 얼마까지 간다 예측이 아니라 그런 상황적 예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그냥 시간을 마냥 보내는 것보다 그렇게 왜 이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려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들고 기다리면 끝나냐?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 팔아야 되냐? 이거를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면 내가 다시 주가가 회복돼서 팔려고 그러면 어떤 가격이 정말 이게 적정한 거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장이 흥분해서 불붙어서 와 해서 살 때의 느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또 상황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적정 수준의 그 가치를 어디로 놓고 보는 게 맞냐. 근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산 가격을 자꾸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사신 가격이 내 계산에서는 기준선이지만 시장에서는 그게 기준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에 못 가더라도 어느 선이 적정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끊어야 돼요. 이게 장기간의 침체가 있다가 시장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시장 안에 내용이 변해요.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갖고 계속 있으면 내가 산 가격 위로 가겠다. 이거는 아주 그냥 길게 기다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장에서는 그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정한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 이번에 만약에 어떤 상황적 환경이 변해서 이게 좀 상승을 어느 정도 상승을 가져갈 때 그 적정한 가치가 어디냐면 내가 산 가격에 관계없이 아파도 끊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고민이 필요한 때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게 뭐죠? 기대 수익.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겨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됐느냐? 흥분했을 때 말고 지금 봐도 그러냐? 그러면 거기서부터 기대 수익으로 할인해서 지금 가격까지 오면 이게 적정한 가격이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런 작업을 자꾸 이렇게 해보시는 필요가 있어요. 이건 많은 생각을 좀 하시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힘들고 그냥 내 상가격 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단순한 생각은 이런 상황의 시장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빠져나오기가. 그래서 지금 10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시장을 짓누르고 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작년처럼 여기서 돌아서 그냥 날아가는 그런 시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이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왜냐하면 증시의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선이 어디가 적정한지 이거는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일 또 주말이에요. 근데 장은 어렵지만 하여튼 미국 시장이 내일이라도 애플, 아마존 실적 좀 좋게 나와서 내일이라도 좀 좋은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줘서 우리 시장도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일 시장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